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쯤 뒤인 밤 11시 37분. 허석권 소방청장이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받은 게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MBC와 JTBC, 한겨레, 경향,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 3분 뒤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0분 뒤 허 청장도 재차 서울과 경기 두 곳의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 지시가 일사천리로 일선에 전달된 겁니다. 밤 11시 34분에는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 청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전 단수 질문에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관이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입니다.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용 휴대폰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나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소방청장과 차장, 서울소방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는 달랐습니다. 이런 말씀,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MBC와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이 타깃이었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는 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 전 장관 전화는 모든 언론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표되고 약 30분 뒤에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는 포고령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전에 따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도 계엄 직전 따로 만나 장악기관 명단을 건넨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자신의 내란 혐의는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행적은 석연치 않습니다. 계엄 당일에는 울산 출장 도중 예정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오후 5시 40분쯤 서울행 KTX를 탔고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 직전에는 조지호 청장과 통화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따로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 조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정부 내내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자리를 지켰고 내란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그제서야 물러났는데 모든 순간 행복했다는 소회를 남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동조,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본인이 계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력 배치를 의논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전인 지난 3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까지 12.3 내란과 관련해 조사받은 국무위원은 8명입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조사를 받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 주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3 내란 관련 국무위원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된 상태라 곧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